여러분, 경제적 자유라는 말 정말 많이들 꿈꾸시죠? 오늘은 바로 그 꿈을 한국 현실에 맞춘 K-파이어 로드맵으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단순히 회사를 빨리 그만두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되는 방법. 자, 그 여정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아마 한 번쯤은, 아니 솔직히 매일 이런 생각 하시지 않나요? 정말 일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없을까? 지겨운 알람 소리 없이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는 그런 삶. 그냥 막연한 꿈 같다고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꿈을 현실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실제로 있어요. 바로 파이어 운동이라는 건데요. 이게 그냥 돈 잔뜩 벌어서 빨리 은퇴하자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핵심은 바로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억지로 일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렇게 얻은 자유로운 시간으로 내 인생의 2막을 여는 것, 그게 바로 파이어 운동의 진짜 의미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못난 세상 얘기, 그냥 이상적인 소리만은 아닙니다. 실제로요, 평범한 30대 부부가 정말 꾸준한 주식 투자 하나로 순자산 19억 원을 만들었어요. 보세요. 명확한 목표랑 전략만 있다면 이 파이어라는 꿈이 우리한테도 충분히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이 파이어 운동, 그 전략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붙여넣기 해도 괜찮을까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경제 상황, 사회 구조, 우리가 마주해야 할 현실적인 벽은 과연 뭘까요? 이 현실의 벽, 생각보다 꽤 높습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은퇴하고 좀 여유 있게 살려면 한 달에 350만 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국민연금 같은 걸 다 합쳐도 실제 예상소득은 230만 원 정도래요. 와, 그럼 매달 120만 원씩이나 차이가 나는 거죠. 이 갭 어떻게 메워야 할까요? 파이어 운동에는 아주 유명한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4% 룰이라는 건데요. 뭐냐면 내가 모은 은퇴 자금에서 매년 딱 4%씩만 뺐었으면 30년이 지나도 원금이 거의 그대로 유지된다는 원칙이에요.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 내 1년 생활비에 25를 곱하면 내가 모아야 할 은퇴 자금 총액이 나온다는 뜻이기도 하죠. 어때요? 되게 간단하고 명쾌한 공식이죠? 근데 말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물어봐야 해요. 과거 미국 주식시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든 이 4%를 과연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서도 그대로 써먹을 수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한국의 현실은 좀 다르죠. K-파이어를 꿈꾸는 우리가 넘어야 할 큰 산이 3개나 있습니다. 첫째, 미국보다 더 가파를 수 있는 물가 상승률. 둘째, 국민연금 받기까지 몇십 년이나 되는 소득 공백기. 이걸 은퇴 크레바스라고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자산이 바로바로 현금화하기 힘든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숫자, 324만 원. 이게 우리의 현실을 딱 보여줍니다. 2023년 통계를 보니까 은퇴한 부부가 그냥 평범하고 적정한 수준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돈이 월 평균 이 정도라는 거예요. 결코 만만하게 볼 금액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진짜 자주 놓치는 숨겨진 비용이 있어요.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 다닐 땐 회사가 절반 내주니까 잘 모르지만 퇴사하고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순간 소득뿐만 아니라 내 집, 내 차 같은 재산에도 보험료가 붙어서 부담이 확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건 파이어 계획에 반드시 넣어야 할 아주 중요한 변수예요. 자,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들을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만의 해결책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미국식 파이어를 넘어선 한국형 생존 전략 K-파이어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4% 룰보다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라고 조언합니다. 은퇴 기간이 40년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또 물가도 많이 오를 테니 매년 3%에서 3.5% 정도만 꺼내 쓰는 게 훨씬 안전하다는 거죠. 뭐랄까, 수도꼭지를 조금 더 잠가야 물통이 마르지 않고 오래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럼 이 새로운 룰로 나만의 목표 금액 한번 계산해 볼까요? 아주 간단해요. 먼저 1년 동안 내가 쓰는 모든 돈, 그러니까 연간 총 지출액을 정확하게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액을 0.035로 나눠보세요. 바로 그 숫자가 여러분이 달성해야 할 K-파이어 목표 자산이 되는 겁니다.
이 긴 은퇴 생활을 준비할 때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어떤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이라는 거. 빨리 가는 것보다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게 핵심인 거죠. K파이어는 딱 정해진 공식이 아니에요. 아주 유연한 전략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땐 돈을 좀 덜 빼서 쓴다거나 아니면 완전 은퇴 대신 내가 좋아하는 가벼운 일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파이어도 아주 현명한 방법이에요. 여기에 배당주처럼 매달 따박따박 현점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혹시 모를 비상금을 든든하게 챙겨두는 것까지 이 모든 게 합쳐져야 진짜 K파이어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험난한 여정에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요? 단순히 돈을 얼마 모았냐? 이게 아니더라고요. 바로 파이어를 대하는 마음가짐과 생활 습관. 여기에 그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차이가 이 표에 정말 명확하게 드러나죠. 실패한 사람들은 모든 걸 한 번에 딱 멈추고 위험하게 한 곳에 몰빵 투자하고 옛날 소비 습관을 못 버렸어요. 반면에 성공한 사람들은 유연하게 소득을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자산을 나누고 지출을 계속 관리하면서 무엇보다 현실적인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결국 파이어는 멈춤이 아니라 전환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았으니 여러분 각자를 위한 실천 계획을 세워볼 시간입니다. 너무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당신만의 경제적 자유 로드맵을 완성하게 될 겁니다. 한때 욜로가 엄청 유행했잖아요. 이 욜로와 파이어는 언뜻 보면 완전 반대 같아 보여요. 욜로는 지금의 행복을 위해 소비하는 거고 파이어는 미래의 자유를 위해 지금 참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파이어는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에요. 미래에 더 크고 더 완전한 자유를 누리기 위한 아주 현명한 투자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인 K파이어를 위한 포트폴리오 예시를 한번 볼까요? 성장을 이끌어줄 주식 비중을 높게 가져가면서도 시장이 안 좋을 때 버팀목이 되어줄 채권과 현금을 방패로 삼는 거죠. 그리고 대체 투자로 또 다른 기회를 엿보는 전략이고요. 핵심은 자산들이 서로를 지켜주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 투자의 기본 절대 잊지 마세요. 자,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4가지 액션 플랜입니다. 첫째, 내 소득의 절반 이상은 무조건 저축하고 투자하겠다 목표를 세우세요. 둘째, 세금 혜택이 어마어마한 연금 계좌, IRP 계좌는 무조건 꽉 채우세요. 셋째, 내 지출을 필수, 선택, 사치 항목으로 나누어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수입을 만들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거죠. 파이어 여정의 막바지에 다다를수록 우리는 질문에 초점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돈을 모을까에서 왜 내가 돈을 모으는가로요. 사실 경제적 자유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아주 강력한 도구일 뿐입니다.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경제적 자유는 어떤 모습인가요? 그냥 돈 걱정 없이 일 안 하고 노는 삶인가요? 아니면 돈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면서 사는 삶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답을 찾는 것, 바로 그게 진정한 K파이어의 시작일 겁니다.